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7호 제10면입니다. 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 시행시설 공급률 110% 제한. 양주시 시장 이성호는 26일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시설급여 등급자에게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총량제를 지정 고시했다. 이번 총량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근거로 현재 과잉 공급률 123% 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정을 제한하고 공급률이 110% 미만일 경우 신규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전 접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그 외 재가노인복지설, 국공립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지만 노유자시설 신증축,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한 지정,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변경,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용도 중 단독 공동주택 지정 등은 제한된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연평균 7.4개 기관이 지정돼 왔으며 현재 운영 중인 총 104개 기관 중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46개 기관이 설치되는 등 시설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백서급과 장흥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요양단지 개발, 모텔 리모델링으로 전체 시설의 54%가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노인 인구 수 대비 정원 비율 평균은 3.72%이지만 양주시는 평균치의 3.2배인 12.1%로 도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내 시설 정원 대비 현원 비율, 입소율, 평균은 82.84%이나 양주시는 75.04%에 그쳐 공실률 또한 높은 편이다. 또한 시설 수 증가에 비례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17년 46억 원에서 2021년 173억 원으로 매해 평균 32억씩 늘어 총 127억이 증가했으며 최근 인구 증가와 함께 시설급여를 제공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자가 늘어 최근 5년간 총 526억 원의 시설급여 예산을 지출하는 등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주시는 이번 총량제 실시로 영리 목적의 개인시설 중심으로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과열 경쟁에 따른 노인요양 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시설 지정 강화를 통해 재정 전건성 확보와 예산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도 양주시는 노인 인구 대비 월등하게 많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높이는 총량제를 시행한다며 1년 주기로 시설 공급률을 파악해 신규 지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온라인 원탁토론회 참가자 모집. 양주시 시장 이성호는 오는 8월 2일부터 11일까지 아동과 함께 성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양주를 주제로 아동을 비롯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원탁토론회에 참가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원탁토론회는 아동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의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 장을 마련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과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기획했다.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육기관 관계자,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 50명, 성인 20명 등 총 70명을 모집한다. 원탁토론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아동친화도 6개 영역으로 나누어 모둠을 구성해 진행하게 된다. 특히 양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세부 추진 전략과 실질적인 핵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팀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이끌어내며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토의 진행을 돕는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모둠별로 1명씩 배치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원탁토론회는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30분 분량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사전교육과 함께 토론회 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1345 자원봉사 포털 www.1365.co.kr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양주시 홈페이지 www.yengjo.c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 yengjo0808@korea.kr 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8월 13일 최종 선발된 시민의 한해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토론회 참석자는 활동 후 134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서 자원봉사 시간, 2시간을 등록해 봉사 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가 아동과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아동친화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아동권리 향상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여성보육과 아동복지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082-581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시 시내버스 87번 노선 신설 8월 2일부터 운행. 양주시는 오는 8월 2일부터 덕정동에서 양주역을 오가는 87번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108번 노선 폐선에 따른 대체 노선 신설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108번 노선은 양주 덕정동에서 종로 5가까지 88.4km를 운행하는 장거리 노선으로 1회 운행시간이 5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운송근로자 근무 여건 문제로 폐선이 결정됐다. 신설된 87번 버스는 봉양동 소재 충성아파트를 출발, 덕정역, 덕정주공단지, 덕정고교, 옥정세단지, 옥정고교, 귀율교, 율정마을 13단지, 삼가대 삼거리, 삼숭 1교차로, 성우 나래아파트, 장거리 교차로, 덕현초교, 고읍주공 4단지, 준해파출소, 양주시청 등을 거쳐 양주역까지 왕복 운행한다. 평일 총 8대의 버스가 15분에서 25분 간격으로 1일 64회를 운행하며 주말 공휴일에는 평일 대비 2대 감축한 총 6대의 버스가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1일 48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선 폐선에 따른 대체 노선을 수유역과 도봉산역행으로 신설하고자 관내 운수업체와 수차례 협의했으나 운수업체 모두 신설 불가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양주역행 노선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2021년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모집. 양평군 군수 정동균 은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2주간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과 스마트 밴드, 활동 양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자는 100여 명으로 만 19세 이상 양평군민 중 건강위험 요인,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을 보유한 주민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단 고혈압, 당뇨 등 질병을 진단받거나 해당 질환의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총 3회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체 계측 및 혈액 검사를 받아 6개월간 전문 교육을 이수한 보건소 간호사 및 영양사, 운동 처방사가 개인별 영양 신체 활동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맞춤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받는다. 또한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팀에서 주 1회 건강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김현철 건강증진과장은 코로나19 장기 유행으로 대면 서비스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건강케어가 가능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실, 지역번호 031-770-3563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군 평생학습센터 하반기 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양평군 군수 정동균 은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21년 하반기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자는 양평군의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양평군민으로 인터넷 접수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 접수는 내달 2일부터 5일간 평생학습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일반 접수 모집 정원의 5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특별 강좌 4개 강좌를 포함하여 총 69개 강좌를 개설한다. 당초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계획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 및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평균 1,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개강한다. 52개 강좌는 8월 23일부터 줌, 네이버 밴드 등의 디지털 운영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이며 일부 현장 피드백이 필요한 실습 중심 강좌는 3물결표 쌓인 4명씩 소그룹으로 나눠 대면 교육을 병행해 운영한다. 또한 대면 교육 17개 강좌는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평생학습센터 정기 프로그램 개강을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배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학습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양평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www.yp21.go.kr/LLL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양평군 교육체육과 지역번호 031-770-3784로 하면 된다.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드립니다. 여주시 시장 이항진 가 청년층의 여주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091-26분의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 물결표 쌓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여야 하며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 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기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대상을 혼인신고일 10년 이내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주택 전세가액 기준도 3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작년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자가 올해 2021년은 지원 대상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7월 26일 9시부터 8월 20일 18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과에서 방문 또는 등기 우편 2021 820 소인까지 유효,으로 접수하고 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하여 9월 셋째 주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 지역번호 031-887-2952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운영 여주시 평생교육과 여주도서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지상의 아름다운 궁전을 주제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역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책과 사람, 현장이 만나는 인문 독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외편과 국내편으로 나누어 비대면 온라인 강연으로 진행한다. 국외편은 원코스 유럽, 여행 수집가 등 다수의 여행 책자를 출간한 조명화 작가가 8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월, 목요일에 진행하며 국내편은 송내관의 재미있는 궁궐 기행, 송내관의 역사 인문학, 궁궐 등을 출간한 송용진 작가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매주 월, 수요일에 진행한다. 여주시 평생교육과장은 보통 궁궐을 방문하면 수많은 전각과 넓은 공간에 압도되어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금방 지치게 되는데 이번 강연은 작가와 함께 세계의 유명한 궁전들을 돌아보며 그곳에 얽힌 역사와 비화, 건축물의 특징과 예술성까지 체계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